네, 오늘 테크인사이트 시간은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투자할 만한 주요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인 건데, 자, 첫 번째 종목 준비한 거 보니까 좀 제가 눈길이 가서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S&P 500의 옵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스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네요. 이거를 갖고 오셨어요. 사실 이제 시장 국면 자체가 초하이밸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거의 후반기 성장 국면에서 또 마지막 국면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옵션 내부에서 이제 콜과 풋에 대한 비율이 사실상 이제 빅스의 어떤 선정 트레이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 비중 대비해서 풋에 대한 옵션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제 증시를 끌고 가는 랠리가 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리스크 트레이딩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근데 동시에 이제 AI나 이런 ETF들에 대한 비중들은 공격적으로 막 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증시에 대한 랠리를 계속해서 포지션들을 보유해 가면서 동시에 옵션장에서는 이런 포지션들에 대한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승 국면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국면에서 홀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지를 동시에 치면서 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지 상품을 뭘로 가져갈까? 에 대한 퀘스천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이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인버스도 있고 이제 뭐 골드도 있고 혹은 채권도 있고 뭐 빅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4가지 정도 상품군을 많이들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골드 랠리 자체가 한번 초하이 랠리를 겪으면서 수폭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다시 잔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런 상품들은 일단 기존에도 많이 소개를 드렸었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안정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소파 금리 ETF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상품들은 이제 초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끌고 가시면 되지만, 문제는 이제 상승률 자체가 높지가 않다라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자산군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인버스랑 빅스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사실 인버스를 택한다는 거는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를 그냥 안 가져가는 것과 같은 국면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현명한 제청은 아닐 수 있다라는 면에서 빅스는 이제 단기적으로 정말 시장에 대한 보험을 최장기 끌고 가더라도 9일 이내로만 끌고 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빅스에 대한 ETF 시점, 편입 시점을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들의 논쟁이 좀 있긴 한데, 이 상품은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시장의 최고점인 것 같다, 지금 시점부터는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증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함부로 빼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 해지를 칠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대안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빅스가 이제 미드텀, 쇼트텀 이런 식으로 좀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이제 빅스Y, 빅시라는 종목인데, 빅시는 이제 쇼트텀입니다. 근데 미드텀과 쇼트텀의 핵심은 뭐냐면은, 미드텀은 이제 5에서 7개월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긴 상품 선물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취하는 ETF예요. 그래서 사실상 증시가 뭔가 폭락을 보일 때도 시장 국면 대비해서 빅스의 상승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지 효과가 좀 부족하고요. 근데 대신에 좀 확실하게 시장에 대한 해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빅시 같은 쇼트텀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최장기 홀딩을 하더라도 9일 이상 홀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부터는 정말 폭락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제 폭락장이 정말 제대로 나오고 있어서 당장 내일 홀딩하는 게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입 대상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QQQ 이런 상품 보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얘기가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자, 빅시가 투자가 유망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는 곧 빅스 지수가 한동안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아까 저희 화면에 나왔던 대로 현재 빅스 지수가 장기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낮은 시장이었던 거고 17 정도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급변할 가능성이 지금 한동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표준 편차값이 증가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특히 빅스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증시 국면 자체가 표준 편차값이 단기적으로 한 저번 주부터 한 3에서 5일 정도 동안에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하락 국면이 나오더라도 하락 국면에 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승 국면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퍼센티지가 나오지만 동시에 이제 하루 만에 조정을 받더라도 거의 뭐 3에서 5%가량의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빅스에 대한 편입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빅스는 아까 이제 제가 옵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드렸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옵션의 특성은 어쨌든 고정적인 비용들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홀딩하는 기간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수치가 나올 때 반등 수치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폭락 국면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높게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상품 특성 자체가 보험적으로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지출하다가 그 보험금 대비해서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편입할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10에서 15% 정도 이내에서만 편입 비중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대비할 거면 숏, 인버스보다는 빅스 관련 투자가 낫다고 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뭔가 조금 더 똑똑하고 긍정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종목 헬스케어 투자 IOH ETF네요. 여기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일라일리나 뭐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다 이제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제 뭐 실적 발표 부분이 그렇게 밀릴 기업들이 아닌 사실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TH 같은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헬스케어 비중도 높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형주 중심의 ETF인 IOH 같은 기업도 가지고 있긴 ETF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최근 들어서의 상승 랠리를 보면은 PTH 같이 중소형주 중심의 헬스케어 랠리는 굉장히 좀 컸습니다. 거의 저희도 이제 분기 편입을 했던 게 10월 초,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 10월 초에 편입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홀딩했는데 한 20%가량의 성장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IYH는 아직은 그 정도의 상승률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대기업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라일리나 뭐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다 이제 대기업군에 속하는 헬스케어 기업들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증시 랠리 자체가 AI가 많이 끌어주다 보니까 다른 모든 섹터들이 대부분의 상승률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상승 랠리를 못 가져가고 있던 상태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헬스케어 내부에서도 정말 실적 중심의 기업들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기술적 성장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중심의 IOH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편입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편입할 가능성이 있는 그나마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증시 랠리 자체가 후반기 국면으로 들어설수록 대체 투자 자산군을 찾게 되는데 그 국면에 있어서의 상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증시에 대한 포지션 비중 내부에서 움직일 경우에 대해서의 대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